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음식점 사장님들 부담 좀 덜어드리려고 정부랑 여당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한 15%이 정도로 묶는 걸 추진 중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도 보고 또 이 수수료 문제에 좀 더 구조적인 해법을 다룬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과연 이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 어떤 이해관계들이 막 얽혀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될까? 혹시 더 나은 길은 없을까? 아마 당신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정부 목표는 15% 상한선. 꽤 명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일까요? 당장 그 공공배달 앱은 좀 어떤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보통 착한 수수료 앱이라고 알고 있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있잖아요. 네네, 땡겨요. 여기조차도 사실 이 15% 기준을 맞추기가 좀 버거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만 5천 원짜리 음식을 시킨다고 가정해보면요. 네. 음식점주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5,005원 정도 돼요.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는 거죠. 20%요? 15%는 그냥 훌쩍 넘네요. 아니, 땡겨요는 중개수수료가 2%로 엄청 낮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중개수수료 자체는 낮은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결제수수료도 붙고 부가세 10%도 있고 또 배달비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합치면 결국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플랫폼 중개수수료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뭐 배민이나 쿠팡은 당연히 더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는 26.8%, 금액으로는 한 5,028원 정도 수준이에요. 와,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게 1만 5천 원짜리 같은 좀 소액 주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작은 주문들. 이럴 때는 수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땡겨요 같은 경우도 거의 30%에 육박하고요. 배민이나 쿠팡은 거의 37% 가까이 돼요. 37%요. 이야, 이건 뭐. 네, 그러니까 공공앱 모델조차도 정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설계 자체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긴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그 팬데믹 때 뉴욕이나 뭐 몇몇 주에서 10%에서 15% 정도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었어요. 아, 그때도 음식점주들 불만이 컸군요. 네, 플랫폼 수수료 너무 높다, 이런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풍선 효과요? 아,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불쑥 튀어나왔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소비자 부담 쪽으로 갔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음식점주 부담은 뭐 조금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플랫폼들이 그 줄어든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한 2.5달러 추가하고 우버이츠도 한 2달러 더 받고 이런 식으로요. 헐.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주문이 줄어들고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시카고나 덴버 같은 도시들은 이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좀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결국에는 그냥 비용 주체만 바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잘못하면 모두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국내 상황은 보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고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수수료가 뭐 30%, 40% 넘는 게 너무 과하다.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죠. 네. 반면에 배달 기사님들은 또 입장이 달라요. 만약에 상한선 15%에 맞춰서 배달 단가가 떨어지면 우리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아, 그것도 일리 있네요.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은 당연히 뭐 투자 위축이나 시장 침체 이런 걸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7월 말까지 상생협의안 이걸 좀 만들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서로 좀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망이 썩 밝아 보이진 않네요. 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국회 논의도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 온풀법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아, 맞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네, 국회에서 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풀법에 포함시킬지 말지 이걸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이 온풀법 자체가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의 법인데 여기에 수수료 상한 조항을 넣는 걸 두고 정부 부처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정책 추진 동력이 좀 약한 상태인 거죠. 아,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 있네요. 그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단순히 그냥 상한제 도입한다 만다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수수료 상한제는 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소상공인들 간의 과도한 경쟁 문제 같은 좀 더 구조적인 이슈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그리고 대안으로 아예 좀 구조적인 혁신을 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 혁신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요. 뭐 광고비나 이런 복잡한 수수료 다 없애고 그냥 건당한 2,000원대 이 정도 고정 수수료만 받는 아주 단순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 그것도 괜찮겠네요. 또 아예 친환경 전기차 배달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운송 비용 자체를 확 낮추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미 주문부터 배달, 정산까지 다 통합된 플랫폼을 개발 완료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전국으로 확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런 움직임도 있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진짜 현실화되려면 플랫폼, 음식점주, 배달기사님들, 정부, 지자체까지 모두가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야겠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라는 게 분명히 음식점주님들 어려움 덜어드리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기준 15%라는 걸 설정하는 것부터가 좀 어렵고 또 해외 사례 보니까 부작용 우려도 있고 게다가 이해관계자들 갈등은 너무 첨예하고 정책 추진 동력은 부족하고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좀 명확해 보여요. 단순히 그 수수료율이라는 숫자만 조정하는 걸로는 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비용 부담을 누가 더 하냐 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사장님, 그리고 배달 기사님, 플랫폼, 또 최종 소비자인 당신까지 우리 모두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